지난 7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이 공식화되었죠. 그 시범사업으로 올 12월엔 100명을 입국시킨 뒤 6개월 동안 사업평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계획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포인트는 이것이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의 출산율은 우리와 더불어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논란을 포함해 국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논란과는 완전히 별개로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발 소식입니다. 바로 동남아 지역의 수십만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품게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최저임금 보장, 통근형 제도라는 실질적 이득과 더불어 이것이 동남아의 한국 문화 유행 및 선호 현상과 겹쳐지면서 새로운 기회, 기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를 다룬 알자지라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코리안 드림이 가사 도우미를 유혹하다. 알자지라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 본사를 둔 중동 지역의 CNN을 표방하는 언론사입니다.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자지라는 양질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 중동 지역 최대 언론사입니다. 이 기사도 노동자,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취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같은 이슈라도 서구 언론과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곳이라서 시사의 균형점을 잡는데 썩 괜찮은 매체니까요. 종종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도우미 매치 오요노요는 한국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문호개방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10년간 일해온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 39세의 오요노요는 집안일을 마치고 연로한 직장 상사를 돌본 후 대부분의 밤 시간을 최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보낸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차, 태양의 후예, 더글로리 등이며 송혜교, 손예진, 이도영과 같은 스타들의 팬이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을 때는 직접 매운 김치국수를 만들어 먹고 한국 음식 블로거를 팔로우하며 가사도우미 친구들과 함께 한국 뷔페 레스토랑에 나들이를 가기도 한다. 그녀는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볼 수 있기를 꿈꾼다. 눈이 내리고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더 높은 급여와 더 큰 자유로움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수십만 명의 가사도우미 중 한 명이다. 한국의 매력에는 더 나은 근로조건에 대한 약속과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에서 드러나는 한국 생활에 대한 환상이 포함된다.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사적인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유치해 육아미 가사를 돕고자 한다. 한국의 모델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올해 말 이를 기초로 한국에선 시범사업을 시행해 100명의 가사도우미가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에 연장 근로수당과 수당을 더해 받게 된다. 이들의 예상 월급은 약 200만원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받는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한다. 또한 한국 프로그램은 가사도우미가 고용주와 함께 살아야 하는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별도의 기숙사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점은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한국의 가사도우미 프로그램은 저임금 이주 노동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난양 공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라바냐 카티라벨루 부교수, 그녀는 한국은 최저임금과 출산휴가 혜택, 싱가포르엔 없는 별도의 숙소 등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노동시장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고용대행사 위아케어링의 데이비드 벤사돈 대표, 그는 이주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급여나 근무 조건과 같은 실질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매력도 고려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가사도우미들 사이에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인기를 고려할 때 급여와 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된다면 한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시범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투명한 업무 관행이 있으며 급여 공제나 알선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등 첫날부터 윤리적 기준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가져다주는 이점과 매력에 안주한 나머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WC2의 알렉사 아우 부사장은 한국이 제안한 제도가 싱가포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히 한국인들은 매우 다른 모델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조건 등의 측면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노동자들 사이에선 싱가포르와 같은 곳의 매력을 잠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죠. 아우는 알자지라에 자신의 조직이 한국 언론이 연구원 및 국회의원들로부터 제도 도입 시에 주의해야 할 함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짚어달라는 문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같이 이주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온 국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가사노동자 문제는 심각한 도전의 시작에 불과하죠.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유인될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본지와 인터뷰한 싱가포르, 홍콩에서 일하는 많은 수의 도우미들은 분명하게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홍콩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의 아찰라 페레라 씨는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우미를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는 나라로 이주하고 싶다고 말한다. 한 달에 약 84만 원을 버는 페레라는 알자지라에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환경이 좋고 근로자를 잘 보호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나라에서든 편안하게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기꺼이 지원하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200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가사노동자 엔당 유시타 씨. 그녀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블랙핑크와 같은 K-팝을 좋아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기 때문에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친구들로부터 한국은 나이스한 곳이라 들었어요. 뭐 급여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죠. 다만 한국어를 읽고 말하는 법을 6개월 동안 공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가사노동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국가인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난양기술대학 카티라벨로 교수는 현재 한국의 가사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고 말한다. 동남아 출신 가사노동자들은 문화적 규범과 기대치가 다르고 음식에 대한 취향도 다를 겁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위치,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이슈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계약적이고 임시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녀는 한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들은 동남아 가사노동자들이 최하위에 위치하는 국적 위계를 형성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이들에 대한 존중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비교적 제한적인 이주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 출신의 사람이 일반 가정이라는 친밀한 공간에서 일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편 벤사도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강력한 법치주의, 송출국가의 근접성, 가사도우미에 대한 상대적으로 관대한 문화적 수용성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국가라고 말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싱가포르의 비영리단체 인도주의적 이주 경제기구는 한국이 더 나은 임금 조건을 제공하더라도 일부 가사도우미들은 다른 고려사항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도우미들은 가족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그리고 문화와 사용 언어가 더 유사하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에서 일하는 걸 선호할 수 있습니다. 자칭 코리아필이라고 밝힌 오요노연은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의 문화적 규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저 같은 가사도우미들이 싱가포르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편안하고 적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요리 스타일도 비슷하며 집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응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요노연은 코리안 드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한국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국어 연습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이 제도는 저출산 대책보다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해소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돌봄 서비스 취업자 수는 몇 년째 감소 추세지만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결국 돈의 문제를 낳습니다. 통군형 가사근로자에겐 통상 최저임금의 1.5배를, 입주형은 최대 월 450만 원을 줘야 하는 게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뭐 돌봄 인력을 고용하려면 한 명분 월급을 다 갖다 줘야 할 판인 거죠. 돌봄 비용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아지면 이러한 시장 불균형은 조금은 완화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슨 제도만 도입하면 습관성으로 저출산을 갖다 붙이는 관성, 뭐 국내외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소멸까지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들이 넘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목소리가 커진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좀 어거지로 저출산 대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